소배압은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인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최상급의 인물이었고 인품 역시 훌륭했습니다. 사실 1010년의 고려를 침공하기 전까지 소배압의 개인적인 경력은 완벽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요사에 따르면 그를 이렇게 평합니다. 소배압의 정치는 너그럽고 넉넉했으며 결단력이 있습니다.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사랑했습니다. 백성이 이로써 풍성하고 부유해졌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칭송했습니다. 소배압은 거란의 태조 야유라보기의 비인 순음왕후 순률평의 일족입니다. 이름인 배압은 거란어로는 바야르로 읽는데 바야르는 몽골어족 계통의 언어에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소배압은 소부방의 후손으로 기사술에 뛰어났으며 야율문순호가 거란의 제6대 황제로 983년에 즉위했을 때 황제의 친위군인 피실군의 장군인 좌피실 상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조복로 추정 원정에서 큰 전공을 세워 성종의 신임을 얻었고 986년에는 조빈 휘하의 북송군과 망과에서 맞붙어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군功으로 또 승진하여 많은 부대를 이끌고 원정을 다니게 되었으며 야율사진과 함께 북송이 점령했던 산서 지역의 영토들까지 탈환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대송 공격의 선봉장으로 남경 통군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송과의 전쟁에서 많은 실전 경력을 쌓고 위국 공주 야유라를 아내로 들여 부마가 되었으며 고위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군사적인 전공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수완도 출중했는데 995년에는 요성종에게 정치의 이해나 부역법과 관련된 의견을 상서하면서 피력하는 등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감각이 꽤나 천재적이어서 이에 성종이 소배압의 정치적인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004년 거란의 승천왕 태우는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전격적으로 송나라를 침공합니다. 이때 소배압은 발해군을 이끌고 참전하여 송나라의 덕천군을 함락시킵니다. 거란군은 깊숙이 남하하여 송나라의 전주까지 내려가는데 전주에서 송나라 수도 개봉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겨우 100km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송나라에서 화친을 시도하는 와중에 거란군 총사령관인 소달름이 송나라 복병이 쏜 화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송나라로서는 천행과 같은 일이었고 거란군에게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모를 불운이었습니다. 이때 소달름 위임으로 총사령관에 임명되는 사람이 바로 소배압입니다. 그는 군대를 잘 추슬렀고 결국 전연의 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로 소배압이 송나라와의 국경일을 총괄합니다. 만약 그의 경력이 여기서 끝났다면 소배압은 거란의 중흥기를 이끌어간 위대한 장군이자 정치가로 기억되었으며 야율유가와 야율사진급으로 대우받았을지도 모릅니다. 1010년 요성종이 무려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을 때 소배압을 총사령관인 도통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 고려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 고려 역사상 최강의 성군이라는 현종 역시 남쪽의 나주로 피신하여 고려국왕도 생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소모전을 일으켰던 양교 및 김숙흥 등의 맹활약으로 거란의 원정군도 점점 피로가 극에 달하던 탓에 별 소득 없이 철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의 전공을 인정받았는지 귀국 후에 그는 난릉군왕에 봉해졌고 1013년에는 재상직을 겸직하면서 선안면 초토사의 직위에 임명되었으며 1016년에는 다시 동평왕에 봉해졌습니다. 1018년 소배압은 대고려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호활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재침공했는데 흥화진에서 강감찬의 수공을 받아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거란군의 기동성으로 급속히 남하해 고려의 수도 개경을 완전히 점령해서 고려를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마 소배압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휘했던 1010년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피해면 당연히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고려군 역시 이러한 소배압의 맹렬한 진격에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추격군을 따로 급파했으나 이미 그의 거란군은 개경 앞 40리 금교역까지 진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소배압의 전략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주까지 피했던 제2차 전쟁과 달리 젊은 군주 현종은 개경에 남아 청야전술과 함께 군인들을 집결시켜 수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소배압 피하의 거란군 역시 개경까지 급속하게 진격하는 도중 뒤쫓아오는 고려군의 맹추격으로 지속적인 소모전을 벌였던자 결국 개경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한 채 철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퇴각하는 도중 귀주에서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과의 대회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양군은 귀주의 벌판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소배압은 어차피 양이 포위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의 전통적인 기사를 통하여 고려군의 대형을 허물고 중기병을 돌진시키자 했습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소배압의 의도를 간파하고 양쪽에 경기병들을 포진시켜 두었습니다. 거란 경기병이 옆으로 돌면서 사격을 시작하자 고려의 경기병이 출동하여 이들을 저지했습니다. 사격 기회를 잡을 때마다 고려의 경기병들이 들이닥쳐 칼을 휘둘러대니 거란군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소배압은 변칙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일단 경기병들을 후퇴시킨 다음 중기병들을 고려군의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려군과 평행으로 달리게 하면서 뒤에서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강감찬은 주변의 구릉을 엄폐물로 삼아 군기병들을 우회시키고 있었습니다. 거란 중기병이 한창 돌격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후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천의 고려군 기병이 거란군 진영의 뒤편을 질주하면서 화살을 날렸던 것입니다. 본진에 남아있던 거란군들은 속절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전투는 모두가 잘 아는 귀주 대첩입니다. 이 대전투에서 소배압의 거란군은 치열한 혈전 끝에 참패하여 괴멸당했고 그는 겨우 목숨만 건진 채 거란으로 도망쳤습니다. 요성종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장 소배압의 충격적인 고려정복 실패 소식을 듣고 목숨만 겨우 건진 채 돌아온 소배압에게 크게 격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지에 너무 깊이 들어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낯짝으로 짐을 보겠느냐. 너의 얼굴 가죽을 벗겨 죽이고 싶다. 라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선제 경종의 부마이자 사적으로는 이종 사촌이라 함부로 처벌할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큰 참패로 많은 군인들이 죽었던 만큼 죽이지는 못했어도 원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든 관직을 추탈했습니다. 성공한 전쟁이 전혀 아니었으나 거란에서는 성공한 전쟁이라고 애써 자평하였고 소배압은 원로 대신으로서 군사 문제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내치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1023년도에 소배압의 사위이자 처남인 거란 성종은 그의 관직을 회복시켜주어 사후의 명예를 잃지 않게 배려하기 위해 그를 다시 비왕에 임명시킵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이때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그 해에 곧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